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진 후보는 39.37%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보다 41,574표를 더 받았습니다. 득표율로는 17.15%포인트 차이입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1.83%,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1.38%,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0.66%, 녹색당 김유리 후보 0.21%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진교훈 당선자는 개표가 진행된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을 찾아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당선증을 받은 진 당선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교훈 당선자는 12일부터 곧바로 구청장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허준 축제를 통해 주민들과 당선 인사를 나눈다는 예정입니다.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같이 화합해서 강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됐습니다. 강서구의 안전과 안심, 민생을 책임지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투표가 끝난 8시부터 캠프에 나와 있던 후보. 이제서야 꽃을 목에 걸고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강서구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였습니다. 득표율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41,574표, 17.1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당선자는 이번이 공직선거 첫 출마입니다. 33년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한 지자체의 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강서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구정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의 탄생, 57만 주민들과 진교훈 당선자가 만들어갈 많은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보궐선거의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준 구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강서구청장으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진교훈 당선자, 과연 그는 누구인지, 그리고 구청장이 바뀌면서 강서구의 행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김대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967년생인 진교훈 당선자는 올해 56살입니다.
33년 동안 경찰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전북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근무할 때 조직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획부서나 TF 또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가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서 강서구 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구청장 직속 조직이 여럿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와 보다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안전 상황실이 대표적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 제한 완화인 것 같습니다. 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강서구의 약 95% 정도가 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고 주거의 삶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문제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김포공항 주변을 발전시키는 방안에도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포공항이라는 명칭을 서울공항이나 서울강서공항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은 지방 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 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딜라이브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국내 연수비 유용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급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정해 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였습니다. 또 감사원의 유권 해석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기구의 장애 소속 자체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의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은 그랬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부선 특위에서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구청이 맞대응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추경 예결위를 보이콧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용이 전혀 기본적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회 일을 하지만 구청 소속인 직원들은 구청과 의원 간 갈등 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구의회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구의회에 파견한 인력 전부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 10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무국장 1명 빼고 9명을 다 데려갔는데 2명, 3명, 4명을 다 한 달 안에 다 데려간 거야. 구의회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상태로 인력이 없는 구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임시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이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현실은 지방 분권을 한없이 멀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지방분권의 하나로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이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입니다. 박주선 서울 강서구의원,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엔 사실상 혼자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광역의원인 김경 서울시 의원도 정책지원관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의정활동을 지원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6월 말에 아이카오에서 발표한 초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의원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수가 23명인 서울 강서구 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11명, 의원 112명의 서울시 의회는 정책지원관을 56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등 공식적으로 8명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인 1명의 그 지원관 제도를 갖고는 지금 막대한 그런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의정 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참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인 1 보좌관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좀 더욱더 의원하고 매칭이 돼서 더 보좌 인력으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지원관도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고 그만큼 책임도 커졌는데요.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 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개선됐을까요? LG헬로비전 정명기 기자입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도중 안내자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 의회. 해당 의원들은 결국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이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물음표가 붙어있는 지방의원 의정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나아졌을까? 출장 일정에 유명 관광지 탐방은 여전히 필수 코스고 당신이 팔려가지고 박물관을 더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 배우자와 함께 연수 일정 일부를 동행하면서 구설에 오른 지방의원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것은 그것은 그거 맞아요. 식사나 뭐 하실 때 이거 그분이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연수를 떠났다가 기내 음주 소란에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문제는 천태만상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의원들의 연수 셀프 심사를 막고 부당한 연수에 대해선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를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연수 자체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서는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드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선진지가 많지 않다. 일단 그렇다면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연수나 내용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제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10년간 10조 원의 대응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해마다 거의 1조 원이 지자체에 지원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정필문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북에 내려온 2년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북도가 받는 광역기금이 850억에 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에도 2천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경북은 대구로 편입된 군위를 포함해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최상위 등급의 절반 정도밖에 못 챙겼습니다. 이 같은 차등 지급 방침에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고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차를 많이 둘 일인가. 이 경쟁을 안 그래도 뭐 인구 감소되는 지자체들 상대로 이렇게 뭐 그런 의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이 다소 안일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내려준 기금으로 이런저런 사업에 구멍난 예산을 때우고 또 결국 단체장 공약 사업에 쓴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부에 와닿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 참여 목소리를 많이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참여 예산 쪽에 좀 분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청에 초중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와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된다는 걸 감안하면 문어발식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좀 우리가 더 짜임새 있게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기금의 장점은 중장기 기금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좀 가급적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고 있는데 경북 지역 지자체만 해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7, 8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교권 회복. 여전히 교육계가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원하는 진정한 교권 회복은 무엇인지 현직 교사와 학부모의 솔직한 이야기를 배수경 학부모가 전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슴에 참 스승 한 사람을 품고 지낸다 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교권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교정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만나봅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인성지도 등 교육의 리더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권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을 좀 바르게, 올바르게 좀 지도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엎어져 자고 그런 상황에서도 함부로 깨울 수 없는 그런 혹은 인성이나 예절 같은 것들을 좀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 이 현장 안에서 저희들 교사가 인성교육을 하기란 너무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바라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만을 위한 일만 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들은 어느 적정선까지만 학교에 개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 방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선생님, 지금 학교 생활 하시면서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선배 교사님들께서 많이 이 신규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그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리셔서 지혜롭게 또 이제 그 대화를 하시면서 대화로서 극복을 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이제 자신의 입장만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들을 이해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절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권 회복 방향은 그 사실 일부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에 의한 그러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과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저희 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 또한 그런 학생과 학부모들 덕분에 기분 좋게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계속 하고 싶을 정도로 이 교직을 사랑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순간 뭉클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학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선생님들이랑 학생이 다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방향성, 과연 어떻게 화합해서 나아가야 할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학부모 수첩 배수경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이 확정된 진교훈 당선인은 곧바로 구정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책임감이 막중하겠죠.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와 응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